빵형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,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. 오늘 볼 종목은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서린바이오 빠졌습니다만 재료 유효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긴 방향성 주봉을 봤을 때나 또 일봉으로 봤을 때 5일선이나 20일선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우리가 지수를 봤을 때 지수도 오늘 양호합니다. 먼저 비록 오늘 미장이 많이 빠지면서 오늘 지수가 안 좋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3200포인트를 깨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. 어떤 심리적 저항성은 지켜냈다라는 부분,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5일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차라리 얘는 3200이라는 어떤 상징적 포인트를 깨지 않아서 좋았는데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좀 이 1000포인트를 지켜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자재 급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원자재주 랠리의 급등이 계속되고 있고요. PJ메탈이라든지 동양의 스택, 또 대오AL, 조일알루미늄, 또 포스코 강판, 사마알루미늄처럼 그동안 올랐던 어떤 철강제보다도 오늘은 이렇게 알루미늄 쪽이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더욱이 우리가 오늘 별의별 종목이 다 올랐는데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도 올랐습니다. 주철관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같은 데 들어가는 큰 파이프 관을 만드는 업체인데요. 이런 종목마저도 이 비철금속 테마의 분위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종목이 꼭 그것 때문에 오른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종목마저도 지금 굉장히 이 원자재 테마주의 랠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. 이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면은 그 조일 알루미늄 이런 거 그냥 알루미늄을 그냥 사다 파는 업체잖아요. 그리고 황금 ST 이런 거 같은 이런 업체들,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물 같은 거를 가져다 파는 그런 업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가공품이라고 할까요? 이 가공품 같은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로 화성밸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런 원자재 테마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. 그 중에서 윤석열 테마가 붙은 정치 테마주입니다. 간단하게 차트를 보기 전에 재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먼저 이 기업의 재무를 먼저 볼게요. 재무를 보시면 그냥 안 망해요. 네,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테마주에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폐가 될 확률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고요. 또 시총이 아직 1000억이 되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보이십니까? 바로 황동, 또 스테인레스 이런 것들이 보이죠. 이런 것들, 이게 다 뭐죠? 네, 맞습니다. 비철금속. 최근에 이 어떤 금속 랠리, 원자재 랠리에서 나오는 그 종목, 그 어떤 원물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손잡이 같은 거 빼고 나면은 사실상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원자재가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. 가공을 해서 파낸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이 원자재, 얘네들이 이제 미리 많이 사놨지 않았습니까? 원자재들을.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재고자산 이익이 날 수도 있겠고, 또 중요한 것은, 우리가 최근에 이 원자주 랠리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,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면은 판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? 판가 올릴 수 있어? 라고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. LPG 용기 점검 비용이라든지 밸브 값이 6월부터 오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딱 나와 있죠. 바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이 LME, 이게 이제 그 런던 그 금속
머무르거든요. 그래서 런던 금속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들이 이제 6월 달부터 밸브가를 올리기로 했다. 그래서 SN테크, 영도산업, 화성밸브, 덕산금속 등 제조사들이 이제 올리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를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테마, 윤테마가 과연 얼만큼 유효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내용입니다. 화성밸브죠. 그래서 최근에 이사를 해임하고 재선임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? 신민수라는 사람이고요. 이 사람이 바로 서울대 법대 졸업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화성밸브가 이 윤석열 테마로 엮였던 이유인데요. 이 사람이 그냥 퇴임을 했으면 끝났을 텐데 재선임을 했죠. 재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윤석열 테마도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. 또 최근에 구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구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겠죠. 기본적으로 인플레 어떻게 보면 그 공급 쇼티지와 또 최근에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오르는 어떤 근거가 있고요. 또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도 들어간다는 점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지금 구리의 재고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구리의 재고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구리 재고거든요. 3년치 구리 재고인데 어떤 그림이 보여주십니까? 바로 구리의 어떤 재고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. 재고치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.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? 아직은 더 이 구리 재고가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런 계절성, 어떤 시즈널한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, 사이클한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전체적인 흐름과 또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원자재의 재고가 조금 더 소진될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가격,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로서 들어들 수 있겠고요. 그래서 구리 테마주들이 뭐 당연히 이구 산업 이런 거가 좋죠. 이구 산업 이런 게 이제 대장주니까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확률도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셔라. 다만 새로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겠고요.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거 얘기와 또 최근 어떤 이슈를 봤을 때 이렇게 늘려보시면 오래된 기업이죠. 오래된 기업에서 2000년도부터 있었던 기업입니다. 최근에 2018년도 오른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리시니까 주봉으로 볼게요. 주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오른 이유는 18년도에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 러시아 가스관 이슈를 통해서 러시아 가스관에 이 밸브가 들어간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. 대략 한 5배 정도 5배 정도? 네, 5배. 한 4배 정도 오른 종목이죠. 그 이후에 이제 쭉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요 부분 쭉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닥이 잡히고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터져줬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쭉 하향세를 하다가 이 바닥을 잡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. 매집이 잘 돼 있고요.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처음 거래량이 터진 우리가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봉은 좀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대꼭지를 찍고 쭉 내려오다가 바닥을 잡았죠. 바닥을 잡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슈팅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자체가 당장 날아간다라는 게 아닙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구리 테마라든지 윤석열 테마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종목의 단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. 대략 거의 1년 정도를 매집을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단점은 이 과거의 매물대 16,000원, 15,000원에 걸려있는 이 매물대가 좀 세죠.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강한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
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이런 테마주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만큼 싸게 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고요.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상단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격을 보시면 지금 9,000원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굳이 뭐 15,000원까지 가는 그 어떤 걱정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뭐 여기서 한 30% 정도 먹어도 13,000원까지 이 매물대 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윤석열 테마가 껴있고 또 구리 테마가 껴있는 종목입니다.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지금 이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손절 라인을 굳이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일선, 21선이 중요합니다. 왜냐? 더 갈 수는 있어도 일단 5일선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1, 2주 안에는 가지는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은 5일선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지수가 오늘 많이 빠지긴 했으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정말 뭐 나락가는 종목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오늘처럼 뭐 대웨일이나 조일 알루미늄 이런 거 익절하신 분들이 또 새로운 종목 타고 싶잖아요. 물론 이런 종목을 내비두면 더 갈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종목 타고 싶기도 하고 또 이걸 오늘 못 사신 분들은 또 나도 빨리 종목 얻고 싶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